자아미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들 명품들 많이 얘기하시죠. 그리고 많이들 또 좋아하시고 또 사고 싶어 하시고, 근데 이게 왜 명품이 됐는지, 어떤 역사를 갖고 있고 어떤 탄생 배경이 있는지 알면서 좋아하시면 더 의미가 있겠죠.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골라서 명품의 간단한 역사, 탄생 배경, 그거를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브랜드 루이비통을 가지고 얘기를 시작해볼게요. 원 긴 이름은 루이비통 말레띠에라고 그러죠. 1821년에 프랑스의 동부 안세마을이라는 곳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는 바람에 집을 나와가지고 온갖 잡일을 하면서 2년을 걸어서 파리에 도착을 했대요. 상자 만드는 공방을 들어갔대요. 거기서 이제 기술을 인정받아가지고 나폴레옹 3세 유제니 왕후의 전속 패커, 말하자면 유제니 왕후의 그 뭐 가방 같은 거를 다 전담해주는 그런 사람이 됐고, 그 후원을 받아가지고 자기 이름을 건 가게를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1854년. 루이비통하고 그 아들인 조르주 비통하고 텀블러 자물쇠라는, 지금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루이비통에는 가방에 항상 달려있죠. 자물쇠하고 열쇠하고. 트렁크 제작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작은 소품 하나까지도 신경을 쓰는 거죠. 루이비통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모노그램 패턴하고 다미에 패턴. 루이 L하고 V하고 이제 거기다 꽃하고 해가지고 그런 거고, 또 하나는 다미에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체스판 체크로 되어 있는, 거기서 이제 영감을 얻은 걸로 해서 그 두 가지 패턴이 가장 유명하죠. 해밍웨이에서부터 그 당시 이른바 요새 말하는 셀럽들의 모든 가방, 여행 가방 이런 걸 다 제작하는 가방의 대명사인 이제 명품 패밀리가 된 거죠. 이 할머니 젊었을 적에 루이비통 하면 그냥 가방뿐이 없었어요. 1997년 루이비통의 첫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모든 거를 총괄하는 마크 제이콥스를 영입을 하면서 의상까지 겸비한 토탈 코디네이트 루이비통이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2002년에 무라카미 다카시라는 일본의 현대미술가를 디자이너로 영입해가지고 하얀 가방에다가 왜 멀티 컬러 모노그램이라고 그러죠.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루이비통의 그 디자인이 다양해지기 시작했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샤넬을 한번 다뤄볼까요? 샤넬의 역사. 원 이름은 가브리엘 샤넬이고, 샤넬 역시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죠.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거기서 이제 직업 교육을 이제 바느질을 배운 거예요. 보육원에서 나와서 이제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코코라는 별칭을 사용했었대요. 설이 두 가지가 있죠. 코코에서 시기를 이렇게 합한 거라는 말도 있고, 그 샤넬에서 이제 시를 했다는 말도 있고, 모자 가게를 여는 걸로 시작을 했죠. 그 당시는 저지 하면은 남성용 속옷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여성 웨이에다가 이용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스웨터라든지 그런 그 세일러 브라우스라든지 다리를 보이는 디자인이라든지 매해 새로운 라인을 발표하는 패션쇼를 했었고, 근데 재밌는 게 그전에는 패션쇼를 할 적에 의상에다가 이름을 붙였었어요. 근데 그 이름을 띄고 고객들이 패션쇼를 보고 오더할 수 있게끔 번호를 들고 나오게 한 게 또 샤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검은 의상들은 여성의 상복이나 입는 옷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아무나 입는 그런 터틀넥 그런 거를 발표한 사람이 또 샤넬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혁신적인 디자인을 많이 만들어냈죠. 그 당시에는 비싼 액세서리를 하는 거는 내 남편이 이만큼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이런 걸 보여주는 어떤 상징이었는데, 샤넬은 자기가 이제 벌어서 시장을 하는 사람이니까 인조 진주를 또 크리스탈을 만들어내가지고 패션에다 도입을 해서, 그 샤넬 사진 보면 그냥 주렁주렁 진주 많이 하는데 새로운 풍조를 창조해낸 디자이너가 바로 샤넬이죠. 사실은 블란서에서는 명예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게, 이 양반이 2차 대전 중에 독일군 장교랑 연애를 했어요. 화려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2차 대전이 끝나고 거의 망명 생활을 했죠. 그래서 스위스에 가서 이제 말년을 보냈고, 71년인가 그때가 88세였을 거예요. 그때 이 할머니가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유명을 달리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파리의 유명 인사들 묘지에 묻히는 거를 프랑스 사람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스위스 로잔에 이 양반의 묘택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샤넬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용서를 안 해줬다 그럴까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디자이너는 블란서를 대표하는 크리스찬 디올. 크리스찬 디올은 굉장히 여유 있는 집에서 태어나서 어머니가 굉장히 멋쟁이셨고 여자 형제들도 그랬고 그런 환경에서 크면서 아름다움에 눈을 떴죠. 1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이 발발하기 그 사이에는 1차 대전의 영향으로 어깨가 각지고 치마는 좁고 2차 대전 후에 사회상을 다룬 영화들을 보시면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많이 희생됐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막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는 조금 암울하고 이럴 때 이제 크리스찬 디올이 좀 밝은 분위기, 여성의 몸매를 강조하고 자연스럽고 풍성한 스커트를 발표를 하고 거의 10년 동안 크리스찬 디올이 발표한 라인을 뉴 룩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때 나온 의상들이 지금 프랑스 파리의 여성복의 기초가 됐다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52세 때. 생선가시가 목에 걸려가지고 쇼크가 와가지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디올이 유명을 달리하면서 입생 로랑이 후계자로 있다가 독립을 했고 잔 프랑코 페레라고 이태리 디자이너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들어가가지고 그해 이제 블란서에서 주는 황금 골무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받았을 적에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존 갈리아노 이런 사람들을 이제 영입을 하면서 디올의 명성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죠. 디올은 특히 찰스 황태자의 부인이었던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디올을 굉장히 많이 좋아해가지고 디올의 어떤 권위를 지켜줬는데 영국 국민들은 왜 블란서 거를 드냐고 입방아에 오르내리기도 했었죠. 다음은 요즘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스니커즈도 좋아하시고 하는 발렌시아가, 크리스토팔 발렌시아가 스페인 북부 어촌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생계를 위해서 이제 삭바느질했던 어머니 영향으로 일찍부터 옷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죠. 12살서부터 테일러 하우스 하면은 남성복 만드는 옷이죠. 거기서 이제 그걸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왕실과의 부유층의 문화, 그런 취향, 거기에 이제 플러스 영국식 그 테일러 옷 하는 거, 특히 발렌시아가의 옷은 패턴이 정교하기로 유명하죠. 스페인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1936년에 스페인을 떠나서 오뚜꾸띠르 하면 이제 그 하이 패션이란 뜻이잖아요. 하이 패션의 중심지 이제 파리로 갔죠. 스페인에서 온 사람이 완벽한 브로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완벽하기 위해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어떤 일화가 있냐 하면 1960년대 이제 에어프랑스 승무원들의 유니폼을 의뢰를 받았는데 3,000명이나 되는 그 승무원들을 일일이 피팅을 했대요. 그리고 내 옷을 입음으로써 여성들이 편해져야지 된다. 그게 이제 그 발렌시아가의 철학이었대. 그래서 아모리라고 그래서 여기가 편안해야지 옷을 입을 적에 부담이 없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완벽하게 조화를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디자이너 중에 한 사람이고, 발렌시아가는 데콜테 라인, 그러니까 여기 목을 이렇게 판 웨딩가운을 많이 발표를 했었고 유럽의 귀족들이 결혼식 때 찾는 그런 유명한 디자이너였었는데, 그러니까 이 양반의 의상의 컨셉은 블랙 앤 화이트도 많이 썼죠. 왜냐하면 스페인은 특히 캐톨릭이 강한 나라니까. 그러면서도 그 스페인 자연 환경, 태양이 뜨겁고 화려한 색깔이 많잖아요. 그거를 이용한 스니커즈라든가 이제 이런 게 많이 발표를 하고 또 젊은 분들이 여전히 사랑하는 브랜드로 남아 있는 거죠. 이번에는 또 하나의 그 유명한 프랑스 디자이너 입생 로랑을 해볼까요? 입생 로랑은 이제 조금 더 후세대 사람이죠. 프랑스령인 그 북부 아프리카 고객, 알제리 출생이죠. 그래서 사실은 초창기에는 파리지엔들이 텃세를 좀 받았었다고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어요. 부유한 집안 태생인데 이 사람이 그 결벽증이 있어요. 이만한 필통에 연필이 가득 있는데 한 번 깎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 디자인하고 그 다음 필통으로 연필부터 깎아놔야지만 이 입생 로랑이 새로운
디자인을 시작을 했다고. 굉장히 일찍 크리스찬 디올에서 조수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크리스찬 디올의 어떤 그 테크닉이라든가 옷 자체의 그 구성의 변화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트라페즈 라인이라든지 옷의 구조 자체가 독특한 실루엣을 발표하기 시작했죠. 개인 부틱을 연 다음에 50년대 이후에 자기 스스로가 일을 해서 경제적 수입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입생로랑도 이제 젊은 세대들에 맞는 옷을 발표를 하기 시작했죠. 요즘은 오스카 수상식 이런 데도 여성분들이 남성복 같은 룩을 입고 나오시잖아요. 스모킹 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맨 처음에 여성들한테 제안한 디자이너가 바로 입생로랑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코코 샤넬이 여성의 몸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했고, 입생로랑은 여성의 몸에다가 파워를 부여했다고. 입생로랑은 자기 오리진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애착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토산품이라든지 그런 걸로다가 오색찬란하게 꾸민 걸로 유명하죠. 지금의 프랑스 패션은 없었을 거라고. 그런 2차 대전이 지나면서 모든 물자가 부족했잖아요. 이때 이제 나온 게 바로 밀라노 국립의대를 들어갔는데 그만두고 도메니코 돌체를 같은 클래스메이트 이렇게 옆에서 공부를 했는데 일주일 있다 자살을 해서 정말 이태리 패션계가 완전히 이른바 패닉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어요.